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번째 연명입니다. 9월 12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의 CPI와 미 대선 후보 토론회가 있었죠. CPI가 예상치보다 0.1% 높게 나왔습니다. 물가 완화 속도가 더뎌. 그래서 금리 인하 0.5%보다는 0.25% 확률이 높아. 그래서 시장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거라고 현재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또 전문가, 자친 전문가들, 교수를 포함해서 여기에 대해서 분석하고 있죠. 참 재밌습니다. 그들에게 놀아나는 모습이 말입니다. 미국 대선 후보 토론회도 마찬가지 연장선이라는 거. 트럼프와 해리스 수차례 발끈했고 트럼프가 해리스의 도발 작전이 성공하였다. 해리스는 여유있게 응수했고 트럼프는 화 못 참고 버럭 내고 있다. 트럼프 자칭 3대1로 싸웠어. 해리스 포함해서 진행자와 함께 싸웠다. 시청자 중 63%가 해리스의 승리이다. 악수로 시작해서 100분 낭타전, 에너지 낙태 이슈가 격돌하면서 여러 가지 이슈를 갖고 이야기가 나왔었죠. 이와 관련해서 ABC 그리고 한 군데에서는 해리스의 당선율을 높게 나왔고요. 한 군데는 동타로 나왔습니다. 중요한 건 저는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가죠. 대선 이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트럼프가 되건 해리스가 되건 누가 되든 상관없습니다. 트럼프가 된다면 파급 속도나 속도가 좀 빨라질 수는 있겠죠. 허나 해리스가 되려도 이 시장의 방향성은 100% 정해져 있습니다. 왜? 4차선 혁명이기 때문에, 거스를 수 없는 패러다임의 전환기에 있기 때문에, 다음 먹거리이기 때문에, 즉 행정부에서도 경제 성장률이 필요합니다. 이걸 끌어올리기 위해선 이 시장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겠죠. 더불어서 전 세계 쩐주 달러의 프린터기죠. 행정부 위에 전 세계 금융 글로벌 기관이 있습니다. 얘네가 행정부에 자금을 대고요. 또 미 국채의 쩐주가 바로 얘네입니다. 가장 큰 쩐주가요. 얘기 끝났죠? 더불어서 상원과 하원, 민주당과 공화당의 다 자금줄이 얘네들입니다. 그럼 뭘까요? 미국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위에 바로 그들이 있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미 America First 트럼프가 얘기했던 거죠. 이거는 오바마 행정부 때부터 제조업 리쇼어링 때부터 진행되어 왔었다. 그리고 바이든 때도 연장선으로 진행되어 왔었다. 달러의 힘을 빼는 작업이 말합니다. 해외에 있던 기업들이 미국으로 들어오게 되면 즉 미국 내에서 돌리게 되죠. 그쵸? 더불어서 바이든 때도 연장선이 됐고요. 트럼프가 되건 해리스가 되건 그 작업은 연장선입니다. 달러를 통해서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세상을 지배해 왔다면 이제는 그 에너지의 축을 빼고 있다. 스위프트 1.0에서 2.0으로 오늘 스위프트에서 토큰이 이동해 나가는 통로가 마련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매우 중요한 소식이죠. 실제로 오고 있습니다. 토큰의 혁명이 말입니다. 오너라에서도 그 볼륨이 2025년도 유동성이 들이불 것이다. 미 국채의 RW 토크나 그리고 채권의 토크나 부동산의 토크나가 다 그 연장선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가격이 지지니까 지치고 흔들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수에 불과하겠죠. 결국 우리가 포기하게 되면 그들이 물량을 쪽쪽 빨아먹고 과점을 시킬 겁니다. 개인 투자는 늘 들어올 때 처음과는 다르게 늘 가다가 포기하죠. 허들이 있습니다. 이 허들이 있어. 허들이 있는데 한번 넘어보십시오. 한 번 넘어야 힘들게 넘으면 그 다음 허들 넘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넘어봤으니까. 근데 이번에 못 넘으면 또 못 넘고 다음번에 또 들어가서 또 못 넘습니다. 고점 매도, 고점 매수, 저점 매도를 반복한다는 거죠. 아시겠죠? 포기하는 순간 끝이다. 이미 시나리오 1은 정해져 있다. 일관되게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 금리 얘기로 가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연준의 페드워치, CM 페드워치에서 9월 연준 기준금리 0.25% 인하 가능성이 71%로 올라갔어. CPI가 올라가서 자, 이걸 미디어를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0.25%건 동결이건 0.5%건 상관이 없다. 이제 금리 인하로 이제 무기주식의 추가 기울었죠? 1번이건 2번이건 상관없습니다. 급하게 내려가면 실물 경제의 리스크로 이어지게 되죠. 이는 곧 자산시장의 폭락을 의미합니다. 결국 이게 되든 간에 시장은 상승한다는 거죠. 왜? 시장을 끌어올렸던 게 그들이기 때문에. 기관과 세력들이 끌어올렸기 때문에 그들이 무너뜨리지는 않습니다. 버블이 와야 시장이 끝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경제 위기가 오지 않으면 시장은 물량 소화하고 상승이다. 공영방송에서 이런 말을 한다면 미친놈이라 그럴 겁니다. 지금 나와서 전문가라고 자칭 얘기하는 사람들이 CPI를 분석하고 있을 거고요. 0.25%, 0.5% 분석하고 있을 겁니다. 경제 지표를 분석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수입니다. 맨날 뒷다리 잡고 있는 거야.
아시겠죠? 시장의 방향은 상승입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블랙락이, 달러의 첫 번째 주력 블랙락이 바로 이더리움을 대규모로 매집하고 있습니다. 그 말 자체가 시장의 상승을 의미한다. 블랙락은 지는 투자는 하지 않습니다. 이더리움이 터지면 알트가 터지고, 알트가 터지면 버블이 옵니다. 개인들이 들어옵니다. 이는 곧 주식과 코인의 버블을 의미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지도 또한 읽어낼 수가 있어야 돼. 허나 그들은 늘 공급을 바라보지 않고, 그들이 움직이는 시장의 심리를 바라보지 않고 지표와 현상에 주목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수입니다. 그래서 투자의 그루가 되지 못한다는 거죠. 10년간 매가 팽창한다. 통찰력을 기르시길 바랍니다. 멤버십에서 이에 대한 사항이 집중 언급되고 있습니다. 지대로 배우시길 바랍니다. 아크인베스트먼트 9월 11일 코인베이스 주식 53,708주를 매수하였다. 자, 코인베이스가 상승하기 위해선 시장이 상승해야 됩니다. 얘는 수수료로 먹고 사는 업체이기 때문에. 그러면 시장의 상승에 배팅했다는 거겠죠? 코인베이스에서. 자, 더불어서 비트코인 채굴 업체, 현금화 대신 채굴했던 비트코인을 팔지 않고, 현금화시키지 않고 존버하고 있다. 홀딩하고 있다. 신형 채굴기도 적극적으로 매입하고 있다. 시장의 흐름을 채굴업체가 가장 잘 읽습니다. 근데 이 채굴업체에서 채굴한 비트코인을 팔지 않고 보유하면서 얼마 없는 현금으로 신형 채굴주로 적극적으로 매집한다. 투자를 한다는 거죠. 시장이 빠그러지면 채굴업체는 도산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채굴업체는 회사의 생존을 담보로 투자와 홀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아크인베스트먼트 채굴업체. 한 번 더 시장을 상승을 확신하고 있는 업체를 보겠습니다. 클린스파크, 얘 또한 채굴업체입니다. 테네시 위치의 채굴장 7곳을 3천만 달러에 인수하였다. 지금은 시장 상황이 좋지가 않죠. 중소 또는 영세 채굴업체들은 다 지금 파산할 겁니다. 얘를 지금 통폐합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더불어서 클린스파크 입장에서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미래 확장을 위해서 계속 투자를 해나간다. 그리고 바로 블랙락에서 이더리움을 대규모로 매집하고 있다. 고래들은 매집합니다. 왜? 상승을 확신하니까. 그들의 놀아나기에, 지치는 장세, 놀리는 장세, 또는 개인들의 탈진 장세에 지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경제 위기가 오지 않으면 상승이다. 이 말하면 미친놈이겠죠. 허나 그거에 대한 데이터는 이미 차고 넘치게 제시해 들었습니다. 어느 전문가처럼, 전문가 자칭, 교수 포함해서 시장과 현상과 지표와 여러 가지 이슈들에 집중한다면 하수로 전락합니다. 큰 방향과 흐름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일본의 상장사 메타플래닛이 3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추매했습니다. 비트코인이 빠그러지면, 시장이 빠그러지면 일본의 상장사 메타플래닛은 이제 없어집니다. 그럼 왜 이렇게 매집을 하고 있을까요? 시장의 답은 나와 있습니다. 마이크로스트레치도 조 단위의 부채를 발행해서 비트코인을 매집했었죠. 상승을 확신한다는 거. 정해진 길입니다. 의심하면, 본인이 지치면, 그리고 포기하면 끝이라는 거. 한순간 시장은 180도 만에 바뀝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요, 나스닥의 20년, 2004년부터 2024년까지의 장기 차트입니다.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겠죠. 일생일대의 기회를 만났습니다. 이 기회를 또다시 놓치겠습니까? 2008년도로 가보시죠. 2008년도에 미국발 금융위기가 터졌습니다. 베어스탠스, 그 다음 리만 브라더스, 이게 퍼지게 되면서 MBS, 이게 터졌죠. MBS 터지고 이걸 또 담보로 해서 파생상품, CDO, CLO 이런 게 터집니다. 이게 전 세계 금융기관으로 퍼지면서 다 폭락했죠. 이게 유럽발 재정위기가 연장됐습니다. 지금도 해결이 되고 있지 않죠. 자, 그래서 2008년도에 많은 일이 있었다. 제로금리와 양적 완화와 그리고 미국발 금융위기, 이로 인해서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게 되죠. 사토시를 감형을 해서 그 뒤에 리플 CTO, 2012년 리플레스의 탐생, 지금 섹테벌 대장코인, 이더리움과 함께 섹테벌 대장코인들이 탄생을 하게 됐다는 거. 그게 바로 그 뒤에 그들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 금융위기도 그들이 만들었고 그 뒤에 이 시스템을 현재 그들의 자금줄이 만들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공유경제가 탄생하였죠. 이때 우버와 에어비앤비가 확장해 나갑니다. 클라우드, 아마존 웹서비스가 탄생하게 되죠.
이때 놀아나게 되죠. 서버가 지들이 빌려주게 돼서 클라우드가 형성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되었다. 자, 네 번째 모바일 혁명이었습니다. 바로 아이폰의 혁명. 그로 인해서 인공지능이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그전에는 AI가 확장하고 싶어도 데이터가 없었어. 근데 모바일에 나오게 되면서 언제 어디서나 무엇이든지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죠. 바로 핸드폰 모바일을 통해서 사진, 영상, 텍스트, 트래픽, 이 트래픽의 양이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즉 먹이가 탄생되었다는 거. 그 다음 쉐일 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참 많은 일이 있었죠. 이때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고 나서 세 차례 양적 완화로 가게 되죠. 2011년, 12년 미국 경제 위기를 유럽은 정부의 곳간이 비어있지만 금융기관을 살리기 위해서 막대한 자금을 투입합니다. 유럽발 재정위기에 직면하게 되죠. 그러면서 경제 성장률이 본격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2016년도 영국발 브렉시트, 그리고 2020년도 2018년도에 연준의 금리 중립, 그 다음 코로나 팬데믹,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의 세상은 다릅니다. 여기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또한 오게 되죠. 금리, 그 다음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무제한 양적 완화로 엄청난 시장에 대한 상승, 그 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5.25에서 5.50의 자이언트 스텝, 시장이 붕괴가 되죠. 금리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결국은 금리를 한 번도 안 내렸는데 시장이 그들이 끌어왔습니다. 이 자금줄을 가지고 그들이 끌어왔다는 거. 그들이 빠그러뜨릴까요? 개인들이 합류하지 않았습니다. 막대한 자금이 들어와 있어. 그들이 박살나는데 지들의 팔뚝을 잘라버릴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경제 위기가 오지 않으면 시장은 물량 소화하고 상승입니다. 지금의 내용들은 전 세계에서 할 수 있는 사람 자체가 없어. 전무후무해. 제 채널이 왜 저평가 되는지 이해가 가시죠? 그럼 뭐죠? 이제 다가오는 세상은 뭘까요? 이제는 4차 산업혁명입니다. 이때는 3.5차 모바일 혁명이었죠. 이 이전에 바로 3차 산업혁명, 월드와이드 인터넷 혁명과 2차 전기와 미디어, 1차는 바로 증기기관의 산업혁명이었습니다. 지금은 바로 3.5차를 넘어서 모바일 혁명을 넘어서 4차 산업혁명으로 가고 있죠. 거기에 중심이 바로 블록체인 혁명입니다. 감이 오시겠죠? 왜 리플에서 IMF와 사진을 같이 찍고 있는지 보이시나요? 현 유럽중앙은행 총재 크리스틴 라가르드 전 IMF 총재입니다. 여기에 브래드 갈링하우스와 전 세계 중앙 인민 중국 중앙은행 포함해서 전 세계 기득권 업체 서클의 제레미 알레이어 기타 등등을 포함해서 여기에 다 참전하고 있었다. 왜 이야기가 나오고 있을까요? IMF는 국제결제 통화를 결정하는 곳입니다. 달러, 유로, 엔, 파운드 위안화 이 비중을 결정한다. 대한민국 돈은 해외에선 종이대가리에 불과합니다. 아예 쓸 수가 없죠. 얘네가 돈이다. 얘네가 국제결제 통화를 결정한다. BIS에서 자기자본 비율을 결정합니다. 바로 유동성을 결정한다는 거. BIS 국가간 결제 태스크포스에 바로 리플과 스위프트가 공존하고 있다. 그 스위프트에서 토큰에 대한 시스템을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 이 내용이 멤버십에 오늘 저녁이나 내일 초에 공개가 됩니다. 아시겠죠? 시스템 자체가 바뀐다는 겁니다. 고기 잡는 방식, 우리가 뇌를 사고하는 방식 자체가 바뀌어야 돼. 왜 리플사에서 RLUSD 스테이블코인 출시를 앞두고 있을까? 이전에 왜 메타코아 또 다른 업체들을 인수했었을까요?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된다. 스테이블코인은 돈의 혁명입니다. 여기에 도매용 CBDC와 소매용 CBDC가 진행되고 있죠. 직접적으로 고기 잡는 방법, 통화 시스템, 원리, 투자의 원리, 근본적으로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그릇의 캐파를 키우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